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른다면 상대방이 한거 곤란의 이런 요건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한거 곤란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의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나 약한 유형력의 행사까지도 강제추행죄로 또 처벌받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참 일광욕을 즐기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걸어 다니면서 기분 좋은 진동 주파수를 막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강제추행죄입니다. 저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 국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대리를 하지 않고요. 피해자들 대리해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담당하는 사건이 성범죄 사건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연예인,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굉장히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과연 범행이 이제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이 좀 많이 변경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꼭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행 또는 협박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종래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폭행, 협박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습추행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쓱 만지고 지나간다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겨를도 없이 폭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움켜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것을 요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이 유형력의 행사, 이렇게 엉덩이를 세게 치는 행위 또는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 이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이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폭행 유형력의 행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르게 보았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이른바 폭행 협박 선행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폭행 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 라고 판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종전에 말씀드린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쓱 친다거나 아니면 여성이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성기를 쓱 들이대고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탁 치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습추행형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았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는 경우에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최근 판례가 나왔어요.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 13877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존의 의사가 바뀔 때 보통 전원 합의체로 바뀌게 되거든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 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종래 판례에서는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저항을 하는 걸 한 거라고 하죠. 한 거가 지금 곤란할 정도로 지금 억압을 당했구나 또는 폭행을 당했구나 했을 때의 추행위가 있어야 강제추행이 성립이 됐었는데요. 지금 변경된 판례에서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 불법의 유형력의 행사니까 어떤 힘을 가한 경우 또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 누가 느껴도 이거는 나를 협박하는 것이다 라고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했다 라고 할 경우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인데요. 이 정도만을 요구를 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한 거를 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는 거는 이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예전에 판례를 받았을 때는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한거불능이라는 요건을 들어서 피해자다움을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피해자답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누가 봤어도 이건 피해자다운 행동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요건, 폭행과 협박에 관한 이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런 판례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른다면 상대방이 한거곤란의 이런 요건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한거곤란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의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나 약한 유형력의 행사까지도 강제추행죄로 또 처벌받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꼭 한거불능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이랑 협박의 정도만 입증이 된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처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뭔가 강제추행으로 지금 많이 조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서구의 경우에는 피해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측에서 NO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약간 범죄로 의율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NO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또 여기서 한거불능이 하지 않을 정도의 저항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좀 많이 인정이 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이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강제추행죄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